경비업법. 이름만 들어도 좀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일상 속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대한민국 민간 경비 산업을 움직이는 법의 세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름은 익스플레이너 시큐리티라고 하죠.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경비업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경비업이 대체 뭔지 그 청사진부터 그려보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뭔지, 마지막으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야말로 한 회사의 탄생부터 위기까지 다 훑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경비업의 청사진, 보호 서비스의 종류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경비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비업이란 절도나 화재,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막는 특정 업무를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영업이다.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돈 받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건데 이 안전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빌딩이나 사무실 지키는 시설 경비부터 현금 수송 차량을 지키는 호송 경비, 그리고 경호원 같은 신변 보호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 보는 알람 시스템, 이게 바로 기계 경비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있죠.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것을 지키는 특수 경비, 마지막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 같은 집단 민원 현장 경비까지. 와, 정말 다양하죠? 이게 다 법에서 정한 경비 업무의 종류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익스플래너 시큐리티가 이 중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 허가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 조건, 경비업은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법인이어야 합니다. 왜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죠. 그리고 법인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표를 좀 보세요. 그냥 일반 시설 경비만 하려고 해도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일반 경비원도 20명 이상, 그리고 이들을 관리할 경비지도사도 1명 이상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공항 같은 곳을 지키는 특수 경비를 하겠다? 그럼 자본금이 무려 3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죠. 인력 기준도 더 까다로워지고요. 아무나 쉽게 시작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꽤 높게 설정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일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경비업은 정말 사람이 핵심인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 경비원과 그들을 관리하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규정을 아주 꼼꼼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다 같은 경비원이 아니에요. 법은 크게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건물 경비원분들은 대부분 일반 경비원이시고요. 특수 경비원은 이름처럼 특별한 곳,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분들이죠. 당연히 이분들이 받는 교육은 훨씬 더 강도 높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겠죠? 경비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알람 시스템 같은 기계 경비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기계 경비 지도사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보안 기술이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겠죠. 경호팀 관리하는 거랑은 필요한 능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엑스플레이너 시큐리티 이제 허가도 받았고 사람도 다 뽑았어요. 드디어 현장에 투입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운영 의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하나 딱 떠 있네요. 25.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어쩌면 안전과 재난을 가르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기계경비업체 출동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경보가 울렸다. 그러면 경비업체는 그 경보를 받은 순간부터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만 해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 범죄나 위험 상황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익스플레이너 시큐리티가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법에는 아주 명확한 처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처음 잘못하면 경고를 줍니다.
다음부터 잘하세요 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한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잠깐 문 닫고 반성하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도 또 그런다? 그럼 마지막엔 허가 취소입니다. 아예 사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비업법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처벌은 위반한 그 업무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익스플레이너 세큐리티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이렇게 3가지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호송경비 업무를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됐어요. 그럼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딱 그 호송경비 사업만 정지되는 겁니다. 나머지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된 부분만 정확히 도려내는 일종의 핀셋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죠. 가령 집회 현장 같은 위험한 곳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경비지도사를 안 보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서 첫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냥 관련 서류를 좀 잘못 작성했다? 이런 건 비교적 가벼운 실수니까 경고로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기 보이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된 바로 그 경비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 경비업법이라는 게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렇게 엄격한 규칙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